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의 반갑습니다. 잠유아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반갑습니다. 방송입니다. 이찬구입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한 지 꽤 오래됐는데, 사부님도, 많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좀 한 번씩 방송한 내용들 보면서 청취자분들이 피드백이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어떤 피드백이 좀 많이 있으시던가요? 두 갈래신 것 같아요. 네. 한 부류들은 참 기본적인 그런 이 내용들을 이해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 또 이제 한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두 부류로 이제 이게 나뉘시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좀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제가 그 돈을 받고 유료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네. 두 차례 세 차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게 들으시면은 네. 훨씬 어렵다 느끼신 것들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쪽지를 주시거나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리 쉽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어딨어. 경제가에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고, 우리 또 사부님도 몸값 비싼데 우리 또 좋은 뜻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뭐 들으시다가 도움 되시면 우리 사부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 댓글로나마 우리 사부님한테 힘내시라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우리 사부님 모시고 IPO와 공모주 투자 관련돼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상장 절차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장 절차 흐름들을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재개발, 재건축 때는 그런 이제 부동산 물건들이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단계별로 이 재건축 이 물건의 가격들이 오르게 되거든요. 예. 이 IPO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요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될 때마다 그 기업의 장외에서 거래되는 그런 가격들이 이 변동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런 절차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장이 임박한 회사의 이 IPO를 일반 공모 청약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행적으로 미리 비상장 기업을 투자를 할 때, 그럴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절차의 단계별로 어떻게 주가들이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해서 올라가느냐, 그리고 내가 투자했을 때는 이미 얼만큼 올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상장 절차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실제 이제 상장이 이제 임박해서 상장이 이제 본 심사까지 통과를 한 기업들, 그럼 보통 한 45일 내외 정도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상장이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리스크는 상당히 이제 낮겠죠. 근데 이미 가격은 꽤 올라 있는 수준이겠지만, 상장이 거의 이제 예정되거나 확정된 그런 회사의 그러면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 조건을 넘어선 기업들만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예비 심사의 외형적인 조건,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외형 조건은 주로 이 재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요건,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코스피나 코스닥 그 상장 심사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저거 하니까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최소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려고 하면은 3년 이상 된 기업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은 예외를 두고 있어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되지 않은 기업도 뭐 상장을 할 수 뭐 있기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로 띄운 거를 뭐 이제 참고로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요. 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각 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매각 제한을 두고 있는 거는 우리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비상장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 바로 상장이 진행됐을 때 팔고 내가 나올 수 있느냐, 팔고 나오지 못하는 제약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비상장 기업을 상장을 했을 때 털고 나오는 시점에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그런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도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면요. 뭐 최대 주주인 경우, 그러니까 최대 주주나 또는 뭐 최대 주주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특별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매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일 이전, 보통 아까 이제 제가 한 45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상장 시점까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일 이전 1년 동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자 또는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 자, 그러니까 이건 최대 주주하고 동일한 요건을 이제 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최대 주주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이전 1년에 이 매수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하고 똑같이 6개월 동안 매각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IPO를 이렇게 진행하는 기업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그 최대 주주인데 이거 이제 상장을 할 거니까 이거 너한테 싸게 줄 테니까 사라. 사서 그렇게 이제 산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는 팔지 못한다. 그런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유동성이 제약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 금융이라든지 전문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IPO를 진행하는 그런 이 회사의 이 펀드로 투자를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벤처 금융이라든지 전문 투자가 그렇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를 하는데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면은 한 달 동안은 락이 걸려 있어서 털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조합을 통한 그런 이제 투자 이런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이상, 그래서 투자 기간을 2년 이상 그렇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장 시에 바로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각 제한을 피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일반 투자가들하고는 조금 이제 좀 뭐 거리가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상장 주선을 하는 증권회사가 다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의무 인수 물량을 떠안았다 라고 하면은 그 떠안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팔지는 못하는 거죠. 요런 매각 제한의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상장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가 유동성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제약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상장 예비 심사의 외형 요건들 중에서 뭐 몇 가지 정도 그런 이제 정량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도 이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의 정량적인 요건,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 가나 다라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매출액이, 최소 100억 이상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코스닥 기업이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이 시가총액이 50억짜리 회사냐, 100억짜리 회사냐, 200억짜리 회사냐,
뭐 300억짜리 회사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상장을 시키려고 하면은 기존 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은 돼야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기자본 투자 수익률 이걸 우리가 이제 RO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자본 투자 수익률이 10% 이상이래야 된다. 또는 당기 순이익이 20억 원 이상이래야 된다. 또는 매출액이 5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건 엔드죠. 매출액이 50억 이상이거나 직전 연도 대비해서 50억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20% 이상 뭐 증가를 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정량적으로 충족을 시킨 이런 기업들인 경우에 상장 예비 심사의 외형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비상장 그런 이제 이 기업들을 상장을 시킬 때 공모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그래서 이 공모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돼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최적의 가격을 찾아가지만 비상장돼 있는 기업을 최초로 상장시킬 때는 어떤 프로세스와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IPO 기업의 공모가 산정 프로세스 요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 주관 회사, 그러니까 대표 주관 회사가 그 상장을 대행하는 그런 이제 증권 회사죠. 네. 그래서 대표 주관 회사가 선관 의무의 그런 도덕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듀 딜리전스에 입각해서 이 회사의 증권을 분석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뭐 산업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사기업의 증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타 뭐 벤치마크라든지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대표 주관사가 이 회사의 주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적정 주가를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 공모를 진행을 했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번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표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었었는데요. 이 한국투자의 증권이 이 회사의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약 뭐 한 10.5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이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약 뭐 한 10.5조 정도 되는 이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이 회사의 주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적정 이 1주당 주가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온 게 약 한 뭐 한 10.5조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대표 주관사가 적정한 주가를 산정한 거를 가지고 이 적정한 주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이 적정한 주가를 최초에 상장을 시키면서 10.5조를 다 받겠다라고 하면은 신규로 이 IPO 청약을 통해서 주식의 매매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이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할인을 해서 이 IPO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발행 회사 대표 주관사가 협의를 해서 이 적정한 주가 대비해서 일정한 할인을 해서 우리는 이 정도 가격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 공모 가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이런 희망 공모 가격이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한국투자증권이 이번에 우리가 약 뭐 10.5조 정도 되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하단을 한 7.5조, 상단을 한 9조 정도 해서 이 정도의 가격을 희망 공모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 공모 가격을 기관 투자가들에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약 한 10.5조 대비해서
뭐 한 40% 내지 뭐 한 25% 정도 할인한 그런 가격으로 희망 공모 가격을 제시한 거, 이걸 이제 주당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번에 주당 희망 공모 가격이 11만 3천원에서 13만 6천원이 주당 희망 공모 가격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주당 희망 공모 가격을 가지고 이 대표 주관사가 국내의 그런 기관 투자가들한테 수요 예측을 통한 가중 평균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요게 지난 10월 26,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기관 투자가들,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을 통해서 희망 공모 가격 내의 이 밴드 내에 청약 수량과 가격을 받았는데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이 이 상단인 13만 6천원에 약 뭐 한 295대 1 정도로 해서 물량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 상단으로 해서 약 295대 1 정도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수요 예측 결과로 해서 최종적인 그런 희망 공모 가격의 확정 공모 가격이 13만 6천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발행회사와 대표 주관회사가 수요 예측을 실시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 발행 가격이 이번에 결정이 된 게 바로 상단인 13만 6천원으로 결정이 된 거고, 이 13만 6천원을 가지고 일반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한테 20%에 해당되는 물량을 청약을 받는 게 이게 이제 지난 11월 2일하고 3일날 청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 13만 6천원을 개인 투자가들이 청약을 신청을 한 게 약 뭐 한 평균적으로 45대 1로 해서 13만 6천원으로 이 개인들이 청약을 했고요. 요 개인들이 청약을 한 게 약 한 45대 1 정도로 해서 청약 경쟁률이 있었으니까 청약 증거금 중에서 이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받은 그 물량에 대한 이 주금을 납입을 하고, 그 주금을 납입하는 게 11월 7일 날 주금을 납입을 하게 되고, 이 회사는 최종적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월 10일 날 상장을 해서 매매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상장의 프로세스와 더불어서 어떻게 희망 공모 가격을 결정을 하고, 희망 공모 가격을 이 수요 예측을 실시를 해서 수요 예측에 따라서 희망 공모 가격 밴드 내에 최종 발행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 최종 발행 가격을 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청약을 신청을 하고, 청약의 경쟁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물량을 배정을 받고, 배정받은 물량이 상장이 돼서 매매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공모주 대여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기회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모주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 가능하겠지만, 개인이 조금 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 직접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또 기타 좀 중요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